네, 2016년도 국가직 7급 전자회로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모스펫에 대한 문제인데요. 모스펫과 BJT에 대한 문제죠. 모스펫은 일반적으로 컷오프, 트라이오드, 세츄레이션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컷오프라고 하는 것은 VGS가 충분히 크지 않을 때, 트레이숄드보다 크지 않을 때 딱 꺼지죠. 그래서 컷오프 상태이고요. 트라이오드 상태는 요 상태죠. 여기가 VDS일 때가 ID고요. 그래서 VDS가 이렇게 VDS에 대해서 이런 함수로 나타나는데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래서 소스, 드레인, 게이트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해서 트라이오드 리전, 극이 3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 영역은 세츄레이션. 왜 세츄레이션이냐 하면은 이 DS가 변하더라도 요 값은 일정해요. 이렇게 일정하죠. 값들이 게이트 전압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드레인 전압에 대해서 포화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세츄레이션 되었다라 해서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모스펫 단자는 5개 이상의 옴 저촉 연결 단자를 가진다 했는데 모스펫의 구조를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쪽에 컨택이 하나 있고 요쪽에 컨택이 있고 요쪽에 컨택이 있고 요쪽 바디에도 컨택이 있어서 최대 4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BJT는 전자 또는 홀의 단일 캐리어에 의해서 동작한다라 했는데 BJT의 B는 바이폴라죠. 그래서 2개의 극성, 전자 마이너스, 홀 플러스 2개의 극성을 가진 캐리어가 이동합니다. 단일 캐리어, 유니폴라 캐리어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은 못 쓰죠. 이거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나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모스펫은 입력과 출력이 동일하게 연결된다.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입력과 출력이 동일하게 되면 그게 도선이지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정확하게 유도는 안 하고 여기서 이 주어진 식들의 형태에서부터 답을 추론을 해볼게요. 먼저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값이 0보다 크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2개에 거쳐서 전원가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 VD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RL이 크면 클수록 리플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방전되는 속도가 느리니까 저항이 아주 커서 무한대다, 그런 커패시턴 충전한 상태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L이 커지면 VR은 작아진 관계가 있고, 또 커패시턴스가 크면은 마찬가지로 충전을 많이 하고 있으면 전하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전하가 방전되더라도 전압은 비교적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리플 전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둘 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만족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전파 정력이죠. 브릿지 다이오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력 주파수가 FM이라 하면 출력 주파수는 EFM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가 있어서 FM과 만날 수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중간탭 전파 정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여기 지금 2대1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날 텐데 지금 피크 값이 100이라 했으니까 여기 값은 50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중간 탭이 이렇게 있죠. 이것 때문에 이쪽은 플러스 50, 여기는 플러스 25, 여긴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혹은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에 걸린 출력 전압의 피크 값은 지금 여기가 플러스 25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는 뭐 순방향이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5고 여기는 25에서 0.7V를 뺀 값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얼마죠?
마이너스 25 빼기 25 플러스 0.7에서 49.3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 신호가 음의 반주기 동안 D1에 걸리는 거나 D2에 걸리는 거나 역방향 피크 전압은 같죠. 그래서 49.3V가 PIV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다이오드 한 개가 개방 동작이면 출력 전압은 68Hz 정류된 전압 파형이 나타난다. 지금은 전파 정류가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전파 정류가 될 텐데 지금 한쪽이 고장나면 이게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주파수는 절반으로 떨어져서 출력 주파수가 앞서 문제에서 보았을 때 전파 정류는 출력 주파수가 입력 주파수 2배였어요. 근데 그게 다시 반으로 떨어지니까 입력과 출력 주파수가 서로 같겠죠. 그래서 60Hz에 정류된 전압 파형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고요. 기억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주파수가 2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120Hz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게 되겠고요. 부하에 걸린 출력 전압의 피크 값은 25 빼기 0.7에서 24.3V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버추얼 그라운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 전압을 V라고 하면 이거는 R3 플러스 알파분의 R3 VO가 되겠죠. 그리고 R2를 흐르는 전류와 R1을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식을 세워주면 R2분의 VI-V는 R1분의 V 빼기 VO입니다. 그래서 식을 좀 더 정리를 해주면 VI R1 마이너스 VR R1이 VR2 빼기 VO R2. 그래서 VI R1은 V R1 플러스 R2 마이너스 VO R2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R3 플러스 알파분의 R3 R1 플러스 R2에 마이너스 R2 해서 VO가 됩니다. 그러면 VI분의 VO는 R1이 하나 남을 것이고 이거 역수니까 이렇게 위쪽에 R1이 있는 게 보시면 요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아닐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R1, R3의 부호가 플러스인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R1, R3의 부호가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인 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들여다본 임피던스가 1/GM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여다본 임피던스 알파이가 있죠. 그래서 이들의 병렬인 GM분의 1 병렬 알파이인데 베타는 GM 알파이랑 관계가 있고 R이라고 하는 것은 또 GM분의 1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용해서 이 값을 정리를 해주면 GM분의 1 플러스 알파이분의 GM분의 알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정리를 해주면 1 플러스 GM 알파이의 알파이가 되고 GM 알파이는 베타니까 1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지는 제가 쓰고 있는 책에도 설명을 좀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도 있고요. 네, 시모스에서 레치업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인데요. 레치업이란 것은 시모스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기생 BJT들로 이루어진 어떤 SCR이라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류가 만약에 이게 둘 다 켜진다 하면은 여긴 전류가 얘는 전류 이렇게 빨아먹으니까 전류 이렇게 빨아들여서 여기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로 많은 전류가 또 흘러서 얘를 켜니까 서로 계속 피드백을 줘가지고 전류가 많이 흐르게 합니다. 얘는 전류를 이렇게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얘가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고 이 많이 흐르는 전류는 또 일로 들어가서 얘가 또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포지티브 피드백이 발생해가지고
아주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소자가 탈 수 있는,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PMOS와 NMOS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떨어뜨려 줘야 되고요. 드레인 면적을 넓게 할수록 이 커패시턴스가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한 어떤 그런 전기 노이즈나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은 이런 서로 한 트랜지스터 다른 트랜지스터 쪽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온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전류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드레인 면적을 넓게 할수록 에치업 현상 발생 가능성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좁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PMOS, NMOS 트랜지스터로 구현된 회로의 입출력 신호가 빠른 라이징과 팔링 타임을 갖도록 설계하면 에치업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 했는데, 빠른 라이징과 팔링을 갖는 건 주파수가 높다는 뜻이고, 주파수가 높으면은 커패시터를 통해서 신호가 잘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BJT, 이게 내부 기생 BJT들이 턴온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커패시턴스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레치업 현상이 발생하면 회로의 동작 속도가 크게 증가하므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레치업은. 그래서 레치업 현상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라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M1은 포화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 했으니까 IT1은 2분의 1 mu n c 옥스 L분의 W VGS 마이너스 VT H의 제곱을 만족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VG 전압을 값을 보시면 이게 10과 10으로 골고루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 전압은 5V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VGS라고 하는 것은 5 빼기 6ID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풀어보면은 VGS는 5 빼기 6 곱하기 2분의 1에 μn C옥스 L분의 W가 1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VGS 마이너스 6 BTH가 1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5 빼기 3 그래서 VGS 빼기 1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5 빼기 3VGS 제곱 플러스 6VGS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3VGS 제곱 플러스 6VGS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거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VGS 제곱 플러스 5VGS 플러스 2는 0 해서 1, 3, 2, 1 해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VGS는 양수여야 되니까 VGS는 2가 되겠죠. 2올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얘는 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VGS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논리 회로인가라 되어 있는데 정논리로 해석한대요. 정논리는 T면 1이고 false면 0이라는 뜻이죠. 이 부분은 지금 다이오드 둘 중 하나만 켜져도 하이가 될 것이니까 여기는 5R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기가 하이면 여기가 이렇게 딱 쇼트가 돼가지고 0이 나올 것이고, 얘가 로우면 꺼져가지고 이렇게 전압이 나와서 하이가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낫입니다. 그래서 노어 게이트가 되겠죠. 자, 사실 9번 문제는 저랑 같이 시험 쳤던 다른 형도 잘 모르겠다고 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 전압 이득의 크기는 GM RD로 구해지는데요. 이 값은 GM이 지금 10이라 했고 RD가 있는데 이 값이 10이니까 RD는 1인데 단위는 킬로옴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 중에 하나인데, A의 최대값이 요거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소프트 세츄레이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여기 전압이 VG 빼기 VTH까지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지금 RD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1이 흐르면 여기 전압은 일단 2V예요. DC가. 여기 전압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고 하면은 VG가 지금 1이 기준이니까 1 빼기 0.5 하면 0.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2에서 0.5를 내려갈 수 있다는 거는 1.5만큼 내려갈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압이득이 10이라고 했으니까 1.5를 10이라 나눠준 값이 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 해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트랜지스터가 딱 켜지게 되면은 요 인덕터를 흐르고 있던 전류가 있었을 텐데 이 전류가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그리고 이 전류 여기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덕터를 통해서 더 많이 흐르게 되는데 그런 인덕터는 싫어해요. 그래서 인덕터는 전류를 이렇게 흘리고 싶어 하니까 기전력을 이렇게 발생시켜 가지고 전압을 낮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전압을 뭐 VON이라 하면은 이때 출력되는 전압은 뭔가 VI 빼기 VON이 될 거예요. 이 값이 5V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얘가 딱 꺼져요. 얘가 딱 꺼지면 여기는 안 흐르고 그러면은 이 인덕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흐르고 있던 전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전류 이쪽으로 막 흘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만들죠. 이렇게 이 다이오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때 전압이 V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O도 5가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풀어 보면은 VON이라고 하는 것은 VI 빼기 5인데 VI가 15니까 얘는 10이에요. 그럼 이제 온 상태일 때 전압을 가지고 연산을 해보면은 VO는 L 델타 T분의 델타 I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켜져 있는 동안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켜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주기 내에서 듀티 사이클, 켜져 있는 듀티 사이클만큼 곱해준 만큼이 T1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T라고 하는 것을 구해봐야 되는데 T라고 하는 건 F분의 1이죠. 그러므로 33K분의 1 해가지고 이거에 마이너스 1 아니죠. 그렇죠. 33K분의 1이죠. 그러면은 얼마죠? 어쨌든 뭐 이 값이 있으니까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하면은 이 값도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L 값은 여기 주어져 있는 값을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하면은 V1이라고 한 값은 10이었고 이 값은 L이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델타 I 오버 델타 T5는 뭐 TD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꺼져 있을 때 조건을 보면은 VO는 L 델타 T 오프분의 델타 I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류가 늘어난 만큼 줄어나고 전류는 연속이어야 되니까 늘어난 만큼 줄어나고 줄어난 만큼 늘어나니까 부호는 다를지언정 크기는 같아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델타 T 오프라고 하는 것은 한 주기 동안 꺼져 있는 비율인 1-T를 곱해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VO는 또 5니까 5는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델타 I 오버 T 1-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나눗셈을 해주면 이거를 이렇게 분수로 나눠주면은 2는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D분의 1-D가 되어서 이 D는 1 빼기 D 그래서 D는 3분의 1에서 33%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요 델타 I를 알아야 돼야 되는데 델타 I는 그냥 요 식에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델타 I 오버 T D인데 적당히 계산을 막 해주면 이렇게 되고 1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 델타 I의 T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3K죠. 그 다음에 D는 3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델타 i라고 하는 것은 요건 뭐 대략 뭐 거의 10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델타 i라고 하는 것은 약 뭐 6분의 1 뭐 이런 값이 나오니까 0.3보다 0.17에 가까운 어떤 값이 되겠죠. 그러므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DSB LC이기 때문에 어떤 송신되는 시그널, 아이고, 자, 이게 DSB LC이기 때문에 어떤 전송되는 시그널 VTT라고 하는 것은 일단 20을 꺼내고 1 플러스 20분의 15의 사인 2파이 10의 5승 t 곱하기 사인 2파이 10의 7승 t가 되겠죠. 따라서 요 값이 m인데 m은 그럼 75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상측파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더 큰 주파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둘을 더해주면은 2파이로 나눠주면은 10의 7승 플러스 10의 5승 그래서 10.1 곱하기 10의 6승 Hz가 상측파가 될 것이고요. 요 차이는 9.9겠죠? 9.9 곱하기 10의 6승 Hz가 바로 어떤 LSB가 되겠죠. 그래서 하측파 주파수의 FL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슈미트 트리거에 대한 동작을 묻고 있는데요. 슈미트 트리거라고 함은 이런 특성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도 이 지점에서 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 더 내려가야지만 이 상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값이 유지가 되고 있어도 이 0에서 딱 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 좀 더 커져줘야 이렇게 플러스로 갈 수 있고, 이런 특성인데 이런 거를 히스테리시스 특성, 기존 상태에 상관이 있는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오실레이터 회로의 슈미트 트리거를 이용하면은 이게 슈미트 트리거가 어떤 사각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출력단이 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력 신호가 여기 있을 때 만약에 입력 신호가 뭐 이런 값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쳐봐요. 어떤 값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이즈가 약간 탈지라도, 요만큼 노이즈가 탈지라도 이 상태는 유지가 되겠죠. 노이즈가 더 이렇게 커져줘야만 이 상태로 넘어가서 이렇게 바뀔 테니까 스테이트가. 만약에 이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동작이 아마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그럼 요 지점에서만 딱 이게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고 노이즈가 약간이라도 타도 스테이트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 지점에서 이렇게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스테이트가 변경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이즈를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가되는 잡음의 영향을 줄이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입력 중 클럭 신호에 트리거된 하나의 입력을 선택하는 회로에 주로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먹스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캐스코드 증폭계 전압이득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일단은 입력이 여기 있으니까 GM1이 어떤 그 트랜스 컨덕턴스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스코드로 어떻게 연결이 됐을 때 이쪽으로 들여다본 저항은 대략적으로 GM, RO, 그 다음에 이걸 RS라면 RS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여기서 유도를 안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도 RO를 갖고 요것도 RO를 갖기 때문에 RO에는 GM2의 RO2, RO1이 됩니다. ROP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GM3의 RO3의 그 다음에 요게 로드가 되죠. RS 역할을 하는, 그래서 RO4가 되고요. 이 둘이 병렬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가 되겠죠. 요 지점에 대해서 여기도 그라운드니까 요 지점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반으로 접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병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병렬 연결이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 컨덕턴스 G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이트 입력이 변할 때 전류가 얼마나 출렁거리느냐, 흔들리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KN L분의 W VGS-VTH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유도가 가능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어떤 전류에다가 2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KN에다가 L분의 W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가 같고, 혹은 그래서 답은 일단은 1번이 맞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2번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틀리게 되겠고,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앞에 2가 없어야겠죠. 혹은 2분의 1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거 말고도 뭐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형태는 다 다릅니다. 어떤 게 고정 변수고 고정이고 어떤 게 변수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는 이 식이 지금 타당한 그런 트랜스 컨덕턴스 표현식이 되겠죠. 자, 이 회로를 보시면 Q2가 꺼지거나 Q3가 꺼지거나 둘 중 하나만 꺼져 있어도, 최소 하나만 꺼져 있으면 여기나 여길 타고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어서 1이 나옵니다. 플러스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또는 B가 꺼져 있는 이것이 바로 이 함수가 될 것인데요. 자, 여기서 A가 1, 0, 1, 0, 0, 0, 1, 1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출력값은 0이 있으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0이 있으니까 1이고, 여기는 0이 하나도 없으니까 0이 나올 것이고, 여긴 0이 있으니까 또 1이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앞에 문제랑 똑같죠? 요 부분이 꺼지거나 요 부분이 꺼지거나 둘 중 하나만 꺼져도 여기는 1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가 꺼진다고 하는 것은 A도 꺼지고 D도 꺼진다는 뜻이고, 혹은 여기가 꺼진다고 하는 것은 B도 꺼지고 C도 꺼진다는 뜻이죠. 이걸 바꾸면 프라임 플러스 D 플러스 C의 프라임이죠. 이거를 프라임을 하나로 묶으면 A 플러스 D B 플러스 C의 전체 프라임인데, 이 프라임이나 바나 같은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C3는 바이패스 커패시터죠. 요거가 있으면은 네거티브 피드백이 여기 생겨가지고 이 게인은 작아지지만 뭐 여러가지 안정도도 증가시키고 여러가지 좋은 특성이 있지만 게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교류에서 C3가 충분히 커가지고 여기가 쇼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건 무시가 되겠고, 여기는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이 없는 회로가 되어서 게인이 다시 복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C3가 고주파 영역에서 전압 이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를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 전압이 둘이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알 수 있는데, 연산증폭기 이득이 유한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둘이 같진 않아요. 하지만 거의 같다고 놓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그냥 비반전 증폭기로 풀어도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외나기가 10만이나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값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비반전 증폭기 이득은 1 플러스 R1 플러스 R2분의 R1 플러스 R2죠. 계산해보면 1 플러스 200분의 2000 되어서 대략 11이니까 거의 1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는 고주파 영역 해석이기 때문에 요것도 쇼트고 요것도 쇼트고 이것도 쇼트예요. 그럼 남은 건 여기 커패시턴스 GS랑 GD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절대 값을 취한 전압 이득을 구해보면 그냥 GM RD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여기가 쇼트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가 돼요. 그러면 GM이 1000이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RD가 지금 5랑 20의 병렬이니까 5 플러스 20 하면 25고 5하면 100이니까 4kg이 되겠죠. 요거랑 요거의 병렬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거는 4가 되겠네요. 개인이 4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C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CGS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AV 배된 CGD가 되겠죠. 밀러 이펙트에 의해서. 그러면 CGS가 5고 요 값은 5고 CGD가 살아있으니까 25가 될 거예요. Cout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게 떨어져 나온 요 커패시턴스 하나만 있기 때문에 Cout이라고 하는 값은 1 플러스 절대값 AV분의 1 곱하기
CGD 해서 1 플러스 4분의 1에 4배 해서 4 플러스 1 해서 5 피코페럿이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전압이 5V고요. 그 다음에 뭐 저거 돼 있고 무턱 전압이 주어져 있네요. 자, 지금 I 레퍼런스가 지금 요거에 따르면은 요 비율이 보면은 다시 쓸게요. 자, I D1이 2분의 1의 mu n C옥스 L분의 W VGS 마이너스 VTH 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I D2는 2분의 1의 mu n C옥스 L분의 W의 VGS 마이너스 VTH인데 제곱인데 이걸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러면 ID2분의 ID1은 이거 다 같은 상수니까 날아가고 남는 건 여기 지금 같은 랭스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W2분의 W1 되고 그 다음에 요거도 같겠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커런트 미러라서 요쪽 전압이 지금 양쪽이 같고 여기도 같잖아요. 그래서 요 전압이 같기 때문에 요 값도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W2분의 W1이 이런 ID2분의 ID1이라는 전류비가 돼요.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요거에서 10분의 1이니까 10 곱하기 ID1이 지금 I 레퍼런스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I 레퍼런스가 ID2가 IO가 1mA. 그래서 I 레퍼런스가 0.1mA가 되면 됩니다. 근데 이 값은 2분의 1의 KN L분의 W의 1 그 다음에 VGS 마이너스 VTH의 제곱이죠. 그런데 I 레퍼런스가 지금 0.1mA라고 했는데 이 값을 계속 계산을 해보면은 2분의 1에다가 요걸 대입을 해주면 곱하기 0.8이고요. VGS라고 하는 것은 결국 S가 0이기 때문에 VG랑 같은데 VG라고 하는 것은 5 빼기 R 곱하기 0.1 마이너스 VTH가 1이죠. 1 S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걸 풀어주면은 0.1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0.4죠. 0.4 그 다음에 4 빼기 0.1 R의 제곱 해서 이거를 풀면은 이거 나와주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4 빼기 0.1 R의 제곱 해서 4 빼기 0.1 R은 2분의 1이 되고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죠? 4에서 2분의 1을 빼면은 2분의 8에서 2분의 7이 되고 여기다가 10배를 해주면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